네, 오늘 정치권을 움직인 슬픈 컵라면이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욱 차장. 네. 자, 구의역입니다. 여기가 서울시 2호선 지하철이 다니는 구의역인데 사고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29일이었는데요. 스크린도어 고장을 수리하던 19살 난 청년이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안타깝게도 그만 목숨을 잃은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19살 김모 군입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이 외주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공업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졸업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정규직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당시의 소지품인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나무젓가락 있고요. 예,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저런 공구들과 함께 수저, 지금 바로 옆에 보이십니까? 여기네요. 예, 어떤 케이스에 넣은 것도 아닌 그저 저렇게 급하게 먹기 위해서 공구와 함께 수저도 같은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라는 규정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요. 네. 이 컵라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9살 이 청년의 가방에는 이런 공구와 함께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그리고 금색 스테인레스 숟가락이 있었을까? 과연 이 청년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을까? 그 얘기가 관심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어머니도 언론 네. 인터뷰를 통해서 사연을 소개했는데 네. 숨진 다음 날이 이 청년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컵라면과 공구에 뒤섞인 수저, 네. 이것만 봐도 이 청년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여건이지만 왜 저렇게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는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살 청년입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취업한 지 7개월 됐습니다. 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사고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이 많은 것들, 많은 분들의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 김군의 어머니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라고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배운 대로 진짜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규정을 어겨서 개죽음을 당한 건 아니야. 길을 지나갈 때 뒤통수만 봐도 우리 아들 알아볼 수 있는데 절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제 심장에 두근거림이 저 지하철 전소리같이 혼자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을까. 자,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 지켜졌는지 역시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2013년부터 매년 스크린도 고치는 수리공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 2인 1조로 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일을 하고 한 명은 열차가 들어오는지 제대로 살펴보라는 의미였죠. 자, 여기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전동차가 올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규칙이 네. 스크린 도어를 고칠 때는 불편하더라도 안쪽에서 이 네. 노란 대기선 오른편 쪽에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해라라는 규정도 있었고요. 네. 열차 운행이 당연히 중지한 이후에 수리를 해라. 이런 규정이 다 있었지만 그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지 후에 수리하라는 얘기는 운행을 중단시킨 밤 자정 이후에 하거나 맞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전동차를 멈추게 하고 하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많은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2호선 구의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은 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거기에 스크린도어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큰 운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두 명이서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메트로에서는, 서울 메트로에서는 우리는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안 지킨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가 네. 아니 19살 먹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 자기 임의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네. 말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 사고를 당한 그 19살 청년에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이 다니는 서울의 구의역에는 정치인들과 서울시장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요. 손소 변호사께 말씀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아, 저 혼자 가면 안 되는데요. 내지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수리하려면 지하철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기계적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왜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 원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난을 뭐 할 여지도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정말 이 숨진 김모 군에게 그러한 요구를 정말 할 수 있는가, 김모 군에게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은 거의 네.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네.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서울 메트로와 또 해당 업체 네. 그리고 또 정비 업체에서 일하는 여러 근로자들 네. 또한 김모군 그런 여러 관계를 좀 종합해서 볼 때 네.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네. 규정을 안 지켰습니까?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과연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만들어 놓은 채 규정만 지키면 문제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선정된 업체는 무조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없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울 메트로 1, 2, 3, 4호, 지하철 1, 2, 3, 4호선은 서울 메트로가 관리하는데 서울시의 자회사죠. 산하기관이고 이 회사가 용역업체라는 은성 PSD라는 회사를 고용해서 결국 이 김모 청년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의 책임이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족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민간 위탁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진 것이 19세 수많은 청년의 죽음을 피해서 시끌시끌한 구의역 그 현장에서 기자와 가진 박원순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민간 위탁 문제를 다 고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경비 절감을 위해서 서울 메트로도 계속해서 적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부채도 줄이고 서울 메트로의 경영 수지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적일 테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치는 이런 수리 업무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체에게 저가로 입찰을 시켜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는 즉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민 안전을 먼저 고려하겠다. 이렇게 직영체제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자, 전 차장. 일단 이곳에 박원순 시장도 달려와서 사과를 했고 전적으로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달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가 전부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안전불감증 고쳐야 된다. 이렇게 네. 관계자들을 질타하고 또 희생자를 위로했는데 조금 이제 뉘앙스는 좀 달랐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이거를 진실 규명을 좀 해야 된다. 네. 새누리당 입에서 청문회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도 이거 서울시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네. 작년에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고가 재발됐으니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그 서울시를 비판한 반면에 더민주는 그것보다는 대책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아무래도 같은 당이다 보니까 서울시를 조금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네. 오늘 저것보다는 더 논란이 됐던 게 네. 안철수 공동대표의 트위트였는데요. 네. 어저께 그랬죠. 자기의 트위터에 앞으로는 누군가는 그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네. 덜 위험한 일을 선택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네. 젊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 이거 네. 직업 차별하는 거냐? 어마어마한 네티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시간 만에 안철수 대표가 부모님은 이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좀 오해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제 발언을 수정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공격을 하고 나선 게 네.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이라도 네. 덜 위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역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나를 좀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치인들 트위터나 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건 좋은데 네. 허리끈 또 감정에 기대는 발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했던 것이고 바로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렇게 현장에 가서 공감하고 대책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건 좋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북해가 저런 뭐 세월호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안전 대책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해놓은 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 삼아서 저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 제도 이런 거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실제로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의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의 관리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봐야겠다. 자, 지금 저 장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결국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젊은 희생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약속만 내놓거든요.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데요. 왜 서울시의 책임을 물어야 하냐면요. 2013년에도 성수역에서 사고가 났고요. 2014년에 독산역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서울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스크린도어 수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복되는데도 개선을 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관리 책임은 정말 네. 정말 적지 않다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의역 안전사고 19살 청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규정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책임을 막중하고 서울시와 정치권이 해법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